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내 사전투표 투표지 발급 속도 조사 분석 제2부로 합리적으로 추론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론한 내용을 먼저 요약을 말씀드리면은 대전 서구갑 선거구 도마일동 사전투표소가 이전 영상에서 케이스로 설명을 했었죠. 이 사전투표소에 대해서 사전투표 2일차에 투표용지 발급 속도가 그때 인당 27.7초마다 한 명씩에게 발급되는데 이 발급 속도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2일차에 발표된 관내 사전투표 인수가 도마일동 사전투표소가 1,558명인데 이 중 유령 투표인으로 추정되는 수가 478명이고 약 17.6%에 해당돼서 약 4명이 실제 투표할 때마다 한 명씩이 추가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런 유령 투표인수를 빼고 봤을 때 실제 투표인수는 1,080명 정도로 산정이 되는데 이것은 인당 40초마다 한 명씩에게 발급을 했을 때를 가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474명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사전 지식으로서 사진 당일 투표 일자에 무관한 표심, 즉 사전 투표를 하냐 당일 투표를 하느냐 이와 같은 투표 일자에 표심이 별로 영향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전 서구갑 선거구의 관내 조작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마무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 당일 후보별 득표율과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율은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하다. 단 이제 소수의 표본이 작을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선거 당일 후보별 이 득표율과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해야 된다라는 것이 모든 얘기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역대 투표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지방선거부터 해서 작년에 있었던 제8회 지방선거까지 그 투표율을 보면은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대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7회 때가 좀 이제 60%까지 넘겼는데 이때는 뭐 사연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이거보다는 좀 더 높은 54%, 뭐 56%, 58%, 뭐 66% 이와 같이 되고요. 가장 관심이 높은 게 이제 대선 때로 뭐 18대 대선이 75.8%, 그다음 이제 19대가 77.2%, 20대가 77.1%와 같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즉 투표율이 높고 낮음은 사전투표제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선거, 즉 선거의 종류가 어떤가에 따라서 종속되어 있으며 즉 유권자의 관심은 이와 같이 선거의 종류에 종속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를 한 사례도 있는데요. 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재구본 2017년에 그 연구 논문에 의하면은 사전투표제가 이제 투표율을 향상시키는가에 대해서 이제 화두를 던지고 조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던 유권자를 끌어들이는 효과보다는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투표를 분산시키는 역할, 즉 원래 선거일과 사전이 있다고 하면은 그 선거일에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사전적으로 많이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전체적인 투표율 자체를 높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이 사전투표율이 높아가게 되면은 총 투표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거일 투표율은 오히려 낮아지게 되고 거꾸로 사전투표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총 투표율이 선거 유형별로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거일 투표율은 거꾸로 올라간다. 이런 상호 이게 풍선 효과식으로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총 투표율이 그러니까 사전과 당일에 해당되는 총 투표율이 같고
이 선거 당일이 조작을 하지 않는다고 전제를 하게 되면은 이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어느 분이 그 사전 투표율이 좀 높아지면 되겠다 하고서 사전 투표를 많이 유도를 했었죠. 이렇게 사전 투표율을 유도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투표율이 60%이고 이제 10만 명의 투표일수를 가진 선거구의 경우 사전 투표율이 15%에서 25%로 올라가고 당일 투표율은 45%에서 35%로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 열세 후보와 우세 후보 간의 당일 투표 차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사전 투표율이 15%에서 25%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지지율이 약세 후보가 이제 지지율이 45%고 우세 후보가 55%라고 가정을 할 때 사전 투표율이 15%와 25%로 올라갈 때, 즉 당일 투표율이 45%에서 35%로 줄어들 때, 이 지지율 약세 후보와 지지율 우세 후보의 차이가 당일 투표의 열세 후보와 지지 후보 간의 표 차이를 보면은 사전 투표율이 15%로 낮을 때는 7,500번밖에 차이가 안 나는 7,500표가 차이가 나는데 거꾸로 사전 투표율이 25%가 올라가면은 5,800표 차이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당일 투표에서의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당일 투표율이 줄어들게 되면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열세 후보와 이제 우세 후보 간의 당일 투표율 차이가 7,500표에서 5,800표 정도로 줄었는데 22%가 감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경쟁 구도에서 이 우세 후보를 제끼고 열세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할 때 이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와 같은 경우로 보면은 최소 그 7,500표에서 5,800표로 당일 투표에서 극복해야 될 표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작 규모를 25% 이상 줄일 수 있는데 이 25% 이상 줄인다는 의미는 조작에 예를 들어 투표지 같은 것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일정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투표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조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비용과 일정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전 투표율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례 분석을 통해서 이 선거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 간의 상관관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제를 깔은 사항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 20대 총선이죠. 4.15 총선 전에 20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당일 득표율과 관내 득표율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청색의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가 이 선거 당일 득표율 되겠고요. 선거 당일 득표율 기준을 이제 황토색이 관내 사전 득표율이고 회색이 관외 사전 득표율인데 요거를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마찬가지로 2016년에 새누리당 경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이 황토색의 관내 사전 득표율은 그 실선의 선거 당일 득표율과 거의 뭐 비슷하게 붙어서 위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제 관외 사전 득표율 같은 경우에는 관내보다는 좀 더 높게 형성이 돼서 좀 더 편차가 심한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어쨌거나 관내 사전 경우에도 이제 그래프를 보다시피 살짝 선거일보다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관외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새누리당, 국민의힘당 전신인 그 새누리당은 그 반대의 현상입니다. 자, 이게 선거 당일 득표율, 청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과 주홍색으로 되어 있는 관내 사전 득표율을 보면은 실선에 비슷하게 움직이기는 하나 조금 이제 아래로 조금 처지는 감이 있고 그에 반해서 관외 사전은 그것보다 좀 더 처지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당일 득표율이 높은 쪽의 그 선거구에서는 관외 사전이 특히 심하게 밑으로 처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관외 사전
선거 당일 득표율이 높다는 얘기는 보수 우파 강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보수 우파 강세 지역에서 의외로 관내 사전 득표율이 그 관내보다 훨씬 더 이렇게 아래쪽에 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눠서 보게 되면은 한 번 더 나눠서 보게 되면은 그 실선으로 되어 있는 선거 당일 득표율과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관내 사전 득표율은 눈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듯이 서로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관내 사전 득표율과 선거 당일 득표율은 비슷하다라는 이 전제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의 맞아 들어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내 사전 득표율은 선거 당일 득표율 대비해서 좀 더 이렇게 높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6년에도 이렇게 선거 당일 득표율보다 관내 사전 득표율이 좀 더 높게 형성되는데요. 이렇게 형성된 이유가 원인이 거의 밝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관내 사전 투표에 참가하는 투표인들의 구성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의외로 이게 간단합니다. 이 관내 사전에 많이 투표하는 인원의 상당 부분이 나중에 3부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이제 분석의 함정 추론 부분이라서 길게는 안 다루겠지만 관내 사전 투표인의 상당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20대입니다. 20대가 전체 관내 투표인 수의 그 29%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가 20대에 해당되는 거죠. 20대에 해당되고 또 20대 중에서도 20세에서 22세 즉 20세, 21세, 22세의 남성이 20대 전체의 37%에 해당됩니다. 즉, 그 20대 관내 투표하는 사람의 남녀로 나누어서 봤을 때도 거의 그 3분의 1 이상이 20세, 21세, 22세에 관내 투표한 연령이 되겠고요. 성별이 되겠고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현역 군인들입니다. 현역 군인들. 그러니까 현역 군인들은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군대 가서 이제 투표하러 가자고 이제 예를 들어서 중대장이 이제 가자고 나오라고 하면은 뭐 통상적으로 이게 안 나갈 수가 없거든요. 안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명이 투표를 한다 그러면 투표율이 70%라 그러면 그 중에 3사람은 투표하러 안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군대 현역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 있는 유권자가 10명 중 3명이 빠지는 게 아니라 10명이 다 투표하러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우선은 말씀드리면 관외 사전 투표는 20대 초반 남성의 표심이 지나치게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대 남성 초반, 즉 20대 초반 남성이 누구냐 하면은 현역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려사항은 수도권에 학생들이 엄청나게 몰립니다. 엄청나게 몰려서 관외 사전에 수도권에서 20대 학생들의 비율이 또 이렇게 많은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3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대한민국 관내 사전 투표율의 특이성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관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봤듯이 더불어민주당의 관내 사전 투표율은 선거율하고 유사한 경향을 띠고요. 관외 사전 투표율은 선거율보다 조금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경향이 있습니다. 관외가 이제 조금 높게 나오는 것은 속칭 진보좌파라고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에 하여튼 젊은 친구들이 표를 좀 더 주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 사전 득표율과 선거율 득표율은 유사하다. 2016년에도 그러한 경향을 벗어나지 않았다. 라는 출발점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이제 출발점을 가지고 대전 서구갑 선거구의 관내 조작 규모를 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거 당일과 관내 득표율을 오차 범위 내에서 유사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갑니다. 유사하게 나온다는 의미를 실제적으로 이제 산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작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 선거 당일 득표율과 관내 실제 득표율이 같다고 딱 전제를 깔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15 총선 당시 대전 서구갑 선거구의 조작 규모 산정을 위해서 보면은 이 선거일 날
박병석 후보가 41,864표, 이영기 후보가 38,316표를 얻었고 득표율을 보면 51.3, 47.0, 나머지 1.7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당일 득표율과 관내사전 득표율이 같다고 전제를 하게 되면은 이 관내사전도 마찬가지로 이 선거일 득표율과 같은 득표율을 획득하게 되면은 그 16,250과 14,873, 539표를 이렇게 얻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후보에만 7,300표를 추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23,550표가 되고 이영기 후보는 14,813 그대로고요. 539대로고 이 득표율이 기존의 51.3에서 60.4, 38.2, 1.4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변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단지 이제 7,300표를 추가를 함으로써 관내사전에 박병석 후보에다가 추가를 함으로써 득표율이 60.4, 38.2, 1.4가 되는데 이것이 실제 관내사전, 실제로 자유총선 당시 대전 서구 갑선거구의 관내사전 득표 현황에 박병석 후보의 득표율 60.4, 38.4, 이영규 38.4, 1.3하고 거의 같은 비율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선거일 득표율과 같은 실제 관내사전 투표인수에 단지 7,300표를 박병석 후보에게 추가하는 것으로 개별 결과가 산정된 유사한 득표율이 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7,300표를 추가하는 것만으로요. 자, 그러면 이제 이 7,300표를 그 대전 서구갑 선거구에는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이제 행정동이 있는데 이 이제 행정동별로 이제 나눠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행정동에 7,300표를 다 이제 분배를 할 수 없으니까 나눠서 하게 되는데 이 분배 방식에는 추정컨대 행정별로 선거인수 비율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사전에 조사된 행정등별로 이전에 투표 경력이 없는 투표인수 등 실제로 투표할 가능성이 없는 투표인 중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규모를 미리 조사해서 확보할 수도 있거든요. 이미 수많은 선거가 있었고 수많은 선거에서 투표를 한 사람과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선관위 입장에서는 그 정보를 다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서 내가 행정등별로 몇 명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가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행정등별로 선거인수 비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인구 통계를 보면 이제 매달 말 그 인구를 올려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요. 2020년 3월 31일, 즉 4.15 총선 얼마 전이죠. 반달 전이죠. 반달 전 기준으로 해서 인구를 보면은 예를 들어 도마일동이 선거인수가 이제 13,665명이고 도마일동이 16,470명이고 그래서 인구 비율을 보면 이제 인구 통계 기준으로 이제 21만 3,387명이 이제 선거인수인데 이 총 선거인수 대비 이제 비율을 보면은 도마일동이 이제 6.4%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제 7,300표에 대한 6.4% 비율을 분배받으면 약 467명 정도가 됩니다. 467명. 그리고 이 467명은 실제로 나중에 개표 결과 이제 관내 사전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도마일동 같은 경우가 2,689명으로서 이 467명, 2,689명이 한 17.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마일동 경우에는 선거인수 기준 배분된 언기표 수는 467표, 즉 17.4%로 약 4명이 실제 투표하면 그 후에 한 장을 추가하는 비율에 해당되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투표지 발급 속도를 통해서 지난번에 나올 수 없는 발급 속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도마일동 사전투표소가 1일차가 1,131명이 투표를 했다고 되어 있고 2일차가
발급기에서 한 대 가지고 1,558명이 투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27.7초라는 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숫자고요. 그러면 이거가 실제적으로 뭐 35초, 40초 이렇게 늘려서 45초까지 늘려보면은 이 40초마다 1인에게 발급했다고 했을 때 12시간 동안 1,080명에게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관내산 투표했다고 나오는 2,558명 빼기 40초마다 한 명씩 발급했다고 하는 1,080명을 빼게 되면은 478명이 나오고 이 478명이 물리적으로 발급 불가능한 거를 물리적으로 발급 가능한 걸로 바꿨을 때 남는 인원, 즉 470몇 명이 이제 478명이 유령 투표인수가 되겠습니다. 즉 앞에서 봤던 7,300명 유령 투표를 추가를 하고 도마일동 사전투표소에서 467명이 이제 인구 비율 기준으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분배를 했을 때 467명이 대부분이 됐죠. 즉 이 숫자하고 40조 기준 유령 투표의 478명이 서로 유사한 숫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투표소 같은 경우에 이 갑선구의 다른 투표소 같은 경우에 이제 이와 같은 비교 환경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제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전 영상에서 바로 직전 영상에서 광주 독림동 사전투표소가 12시간 동안 이제 한 게 아니라 이제 어느 특정 시간에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 활용할 수 있어서 어느 특정 시간에 7인의 평균 발급 속도가 39.6초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숫자가. 그런데 이 독림동 사전투표소에 그 2일차에 그 일평균, 12시간 평균의 발급 속도를 보면은 1일차가 73.9초고요. 2일차가 58.9초로 나와 있습니다. 즉 1일차 같은 경우에 12시간 내내 평균 속도가 73.9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평균 39.6초가 되기 위해서는 투표인이 쉬지 않고 와야 됩니다. 투표인이 쉬지 않고 투입되고 그래야지만 되는데 이 평균 73.9초라고 하는 것은 투표인이 한가하게 온 시간 구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는 39.6초지만 어느 시간에는 투표인이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73.9초라는 하루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 평균이 39.6초, 하루 평균이 26.7초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빨리 투표지가 발급돼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은 이와 같이 도마일동 사전투표와 같이 4.15 총선에서 그 최상급 발급 속도를 자랑했던 투표소가 그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갖고 많이 단순화시킨 상태에서도 수십 군데가 나왔었죠. 금정구의 청량로포동 같은 경우에 26.8초, 그다음 하남 1동 같은 경우에 27.1초, 운영 3동 같은 경우에 28.1초. 이와 같은 속도가 12시간 내내 똑같이 이런 속도로 발급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하겠는지.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만 이 나머지 투표소들에 대해서도 유령 투표인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산정해서 나중에 다시 추가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뿐만이 아니고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도 무태주야동 같은 게 24.5초, 그 다음에 24.9초, 25.2초. 이게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12시간 내내 평균이라는 얘기죠. 12시간 내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거가 가능한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령 투표인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것을 추정해서 나중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좀 하면은 이 대전 서구갑 선거구 도마일동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 2일차에 투표용지 발급 속도가 27.7초였는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이고요. 그래서 2일차 발표된 관내 투표인 총 1,558명 중에서 유령 투표인수가 이러저러한 고려사항을 고려하면은 474명이 산정되었고 이 474명이 의미하는 것은 관내 사전 투표인수의 약 17.6%로 약 4명이 투표할 때마다 한 명씩 추가가 됐다라는 결과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2일차의 실제 사전투표 수는 그나마 빠르다고 전제를 깔은 40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당 40초 발표 속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80명이 실제 투표인 수인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그 무리한 투표인 수 증강 과정에서 인간 세상에서는 피할 수 없는 실수가 있죠. 완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수를 수행할 때는 이제 완벽할 수가 있는데 다수의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투표인수 증강 관련해서 어떠한 실수가 있었는지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총 조작해야 될 7,300표라는 표가 이제 확정이 됐을 때 그 7,300표를 한 사전투표소에 주는 게 아니고 여러 사전투표소에서 어떤 비율에 의해서 배분을 해야 되거든요. 이 배분을 할 때 항상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짜투리 문제가 나옵니다. 짜투리 문제. 이게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짜투리 문제가 골치 아파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항상 마지막 부분에 이 예외 처리를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짜투리 문제가 어떤 식으로 표출됐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 총선 당시에 춘천시 동래면 사전투표소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진태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였는데 이 동래면 사전투표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전투표지 발급 속도 관점에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관외 사전투표율이 더 높은 이유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못했는데 이 개표 결과로 본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